에서 중등부 수학을 맡고 있는 홍승혁입니다. 일단 첫 페이지는 이제 수업이 이렇게 깔려있다라는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부터는 일단 적중을 먼저 안내해드리고 갈 것 같아요. 객관식 적중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4번, 하지만 11번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적중을 했습니다. 단답형 서술형은 다 적중을 했고요. 11번이 왜 적중에서 제외됐는지는 이따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중된 거예요. 적중된 건데, 이제 왼쪽의 거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인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득점 모의고사, 전날의 풍 모의고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8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전교반에서 9번이나 똑같은 유형의 문제, 똑같은 줄글의 문제로 이렇게 9번 반복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더 충격적이죠. 서술형 3번 같은 경우에는 15번이나 반복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일단 제 소개를 같이 곁들이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1회 대성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해서 공모전을 내서 대상을 탔고요. 대성 콘텐츠 평가단도 같이 연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성하고 일을 많이 콘텐츠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적중 같은 것도 확실하게 맞출 수 있었다. 출제자의 마인드로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과를 졸업했다 보니 이제 수학적인 부분에서 깊은 지식,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 수학적인 분석 이런 것들도 당연히 따라왔을 거고요. 현재는 이제 중등고, 경기고, 단소고 이렇게 1등급 반만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아실 사설 교재로는 블랙라벨하고 고쟁이 수학의 바이블을 검수했는데요. 블랙라벨은 따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이 부분 좀 해줄 수 있겠냐, 검수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따로 일정 맞춰드리겠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중등고에서 수학 100점 배출해냈습니다. 일단 중등고 수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 우리 친구들이 해준 대로 객관식 14문항, 단답형 3문항, 서술형 3문항입니다. 서술형에 특화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서술형 배점이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15점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편이고요. 킬러문항 비율은 아까 그 친구들하고 조금 다른데 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킬러문항이라는 거의 정의는 그냥 아무 사전 지식 없이 봤을 때 적어도 5분 이상은 걸리겠구나, 이런 문제들을 킬러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비할 때는, 이 수학 대비할 때는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까? 부교재인 절대 등급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특징은 심화 유형 혼합, 그 다음에 부교재 연계, 그 다음에 자체 시작 문항, 네 번째로 타임어택. 아까 우리 친구들이 강조했던 내용들이죠. 타임어택 부분까지 다 챙겨야 된다는 점. 일단은 그 40~50%의 킬러 중에서 실제로 절대등급 부교재에서 얼마나 많이 연계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50% 정도는 부교재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킬러원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만 부교재에서 많은 부분을 변형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 변형이 꼭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킬러에 대해서 어느 부분부터 킬러냐라고 하면은 9번부터 14번 객관식에서 이렇게 킬러, 그 다음에 단답형 서술형에선 2번, 3번이 이렇게 킬러예요. 아까 이제 9번부터 14번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9번부터 14번은 페이지 수로 따지면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는 아이들이 좀 적절하게, 그 다음에 시간 분배 잘하면서 풀 수 있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부터는 이제 좀 킬러 문항들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타임어택 부분에서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컷 같은 경우에도 78점에서 83점이에요. 왔다 갔다 거리긴 하지만 기말에서 보통 70점 후반이 나오고요. 그 다음 중간고사에서는 80점 초중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컷라인 자체가 매우 낮아요. 상위권인 친구들이 많이 진학하는 학교인데도 1등급 컷이 80점, 평균 내면 80점이죠. 80점? 매우 낮습니다. 휘문고에서도 이 정도 커트라인 나오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중등고에 갔을 때 이 커트라인을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평균 같은 경우에는요, 40점대예요. 40점대. 절반도 안 됩니다. 아이들의 대부분이 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 부분들이 50점 못 맞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 타임어택 부분에서 되게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그 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경향성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실 2010년 때부터 다 이 딜은 이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5개만 풀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10자리 이렇게 있는 10인 숫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매우 어려움인 난이도의 문제들도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점차 변별력을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진학을 하니까 조금씩 더 어렵게 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킬러 문항들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중킬러도 대비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중동무수학의 난관은 도대체 뭐냐? 심화 유형의 혼합입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원들 중에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죠.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추려왔어요. 일단은 되게 많습니다.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유형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 3가지나 혼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다 보니 아이들이 연습이 안 되어 있다면 실전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기제에서도 변형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보기제 변형이 되게 많이 되고 있고, 이렇게 중간, 기말 보시면은 객관식 킬러가 시작되는 부분들에서 보기제 변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단답형 같은 경우에도 2번, 3번, 그 다음에 서술형도 2번, 3번 부분에서부터 보기제 변형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그 부분이 적지 않다.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0.1점 차이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점수대가, 배점대가 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보시면 아까 이제 아이들이 말했던 오류 문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제약 문항입니다. 자치제약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유형인데, 일단 새로운 유형인데 개념 활용해서 내시거나 아니면 기출에 있는 서술이나 아니면 조건을 바꿔서 내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1학기 기말에서 자치제약 문항이 11번이었어요. 아까 이제 적중 안내를 해드렸을 때 11번 빼고 적중을 안내해드렸는데 이 뒤에서 이 자치제약 문항 예시를 설명해 드리면서 그게 왜 적중하기 힘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왜 적중했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타임어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남구에 있는 학교들이죠. 그 학교들이랑 비교를 해본 건데요. 매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표현고라고 해도 매우 없고요. 어려운 문항은 9문제밖에 없어요. 한 문제 차이가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따져보면 어려움하고 매우 어려움 해서 2문제까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렇게 2문제 차이 났을 때 실전에서는 10분가량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죠. 한 문제 어려운 거에 꽂히면 아이들이 딜레이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두 학교들, 현대고나 신천여고 같은 경우에도 매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문제수가 적죠. 그러다 보니 중동이 되게 어려운 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별 예시문항입니다. 심화유형 혼합인데요. 일단 왼쪽은 객관식 11번이에요. 11번인데 해설이 일단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인데 여기 첫 번째에서 한 가지 유형을 시작해가지고 쭉 갑니다. 쭉 가다가 두 번째 해설의 중간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유형을 바꿀 거야. 여기까지 조건식을 다 찾아냈으니 두 번째 유형으로 시작해 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이제 두 가지 유형을 혼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교재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단답형 3번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6월 고3, 2007년 건데요. 부교재에 동일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고 조건만 조금 다르게 준 거예요. 세 번째는 자체적입니다. 이게 그 11번입니다. 일단 되게 길죠. 되게 길고 겉으로 보기에는 행렬이 들어가 있어서 행렬 문제인가 싶긴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풀었을 때는 경우의 수 파트예요. 순열과 조합 파트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이걸 처음 봤을 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지 재밌네 하다가 그냥 풀고 말았어요. 사실 사고력하고 침착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개념적인 서술을 할 수 있는 능력하고 침착함만 있었다면, 계산 능력만 있었다면 이 부분은 그냥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겉보기가 너무나도 괴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기출문항들의 조건 수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하고요. 겉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풀이로 들어갔을 때는 풀기만 했다면 그래도 쉬운 편에 속했어요. 그 다음은 타임어택입니다. 7번, 8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마지막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7번을 보시면 되게 짧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해설이 일단 2페이지고요. 8번을 보시면 해설은 짧은데 문제가 길어요. 문제를 해석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들겠다는 겁니다. 앞번호들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페이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나와 있을 때 빨리빨리 쳐내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1, 2,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기지 변형하고 전국 단위 내신
기출 변형 요것들을 다 해놨고요. 제가 이제 컨텐츠 왕이다 보니까 변형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내실지 어떻게 내고 싶으신지 다 이미 꿰뚫고 있습니다. 심화 유형에 대한 것도 변형 문제가 다 만들어놨고 부교재 자체 제작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혹시나 부교재를 바꾸실까봐 시중에 있는 부교재 문제 후보들이 있죠. 부교재 후보들 그런 거에 대한 변형 문제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같은 유형, 똑같은 완벽하게 중등고스러운 유형들의 문제들로 가득 채워서 아이들을 연습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제작을 하면서 변형도 중등고스럽게 중등고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내실까? 이 선생님 저번은 저렇게 냈는데 이번엔 이렇게 내시겠지? 이렇게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다 고려해서 변형 문제에 다 넣어놨어요. 타이어택변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회, 정규반은 최소 15회의 연습을 통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대비요. 서술형 대비. 일단은 다 제가 체크를 해서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서술형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종합 의견입니다. 서술형 3번에서 케이스 나눌 때 두 케이스 간에 겹치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예시로 밑에 적어주고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시험장 가서도 저렇게 적어야 되는구나 내 풀이 방향을 저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술형 작성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답 관리입니다. 여러 번 해와야 되는 건데요. 테스트 보고 나서 오답 분석하고 개별 맞춤 포인트 받고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내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는 안 틀리도록 계속 관리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자기가 혼자 공부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면서 틀린 부분, 그 다음에 약점의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까지 다 체크해서 관리를 해드립니다. 적중 안내는 이제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15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 다 적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정규반에서 9번이나 반복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15번이나 반복 연습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어려운 걸로 직전 날에 연습하고 갔다. 그 결과입니다. 일단 100점은 그렇다고 치고 100점은 뭐 자랑스럽죠. 언제나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친구들도 만만치 않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중등고 수행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습만 하면 그 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아이들마다 필요한 거를 딱딱딱 맞춰서 준다면 이렇게 성적 상승도 가능합니다. 2학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보다 자원색의 42%가 10점 이상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은 7.4점. 아이들이 적어도 한 문제 맞추고 나서 서술형에서 2, 3점씩 더 얻었다는 소리입니다. 네. 수업 안내입니다. 정규반에서는 목요일, 토요일 6시부터 10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타이어택반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장 개강입니다. 내일 당장 개강이고 일요일 아침 9시에서 오후 1시 이렇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요. 타이어택반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 대한 유형 분석, 그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만든 변형 문제들까지 추가해가지고 실전 모의고사를 쭉 푸는 반입니다. 그래서 많이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같이 또 이번에도 성적 상승 이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